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3주째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 부분에서 다루었던 원고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고 작성을 할 적에는 분명히 이 원고를 왜 쓰는지 그 쓰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쓰기 전에 그 글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으로 해서 원고를 굉장히 명확하게 잘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글을 우리가 그 쓰는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의 교육을 제안, 추천을 어떻게 하는가, 기록, 설득, 정보 제공, 요청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 해가지고 쓰기 전에 우리가 글쓰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우리의 어떤 뜻을 알리기 위해서니까 그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독자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글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의 또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이해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글을 이해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또한 그 독자들이 보편적인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 분야가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원고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의 주제와 목적을 앞부분에 명확하게 좀 밝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독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집중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좀 전체의 요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각 요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런 방법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책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처음에 원고 작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소제목의 어떤 요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반복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독자가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지 않고 계속 집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장 중에 주요 정보를 계속 강조한다. 이 주요 정보와 핵심 단어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짧은 글을 쓰든 약간 긴 글을 쓰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글을 써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걸 읽을 적에 사설 같은 걸 읽어보면요, 정말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한 핵심적인 정보, 그 다음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보통 일간지의 사설에는 실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참고 문헌의 어떤 내가 이 데이터를 정확한 수치들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정보들을 어디 가져왔는가를 밝혀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와 우리 요즘 말하는 팩트 있죠. 그죠? 그 팩트와 그것을 가지고 내 의견, 그러니까 필자의 필자의 어떤 생각과 필자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견은 좀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팩트라는 사실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증명된 정보 또는 사실,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라고 보아야 되고요. 의견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느낌이 가미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또 어떤 글을 쓰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원고 작성할 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계층적인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그 다음에 제목 앞에 번호를 붙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논문 쓸 때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적절한 문단 길이를 유지하는가. 문단이 몇 문장? 보통 뭐 대여섯 문장. 10줄에서 12줄 정도. 그러면은 또 문장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같은 문단 한 페이지 있도록 조절하는 것도 독자를 배려하는 거다. 여러분도 아마 책 읽을 때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아마 많이 보고서를 읽을 때요. 한 페이지에 같은 문단이 있을 수도 있고 문단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게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좀 혼돈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같은 문단에 쓰는 것도 좋다. 한 페이지에. 그 다음에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내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시간에. 그죠?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가? 간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쉬운 단어를 써야 된다. 물론 함축적인 의미를 드리려면 약간 어려운 어떤 성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쉬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중복성 단어를 좀 배제해야 된다. 키워드 같은 경우 좀 예외지만은 우리가 문장에 있어서 어떤 반복적이고 조금 습관적인 중복되는 거 이런 거 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사보다는 명사를 많이 사용해라. 명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규칙만 좀 지켜서라도 글을 쓰는 훈련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지금 써서 제출하셨는데요. 읽어보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키면서 생각하면서 썼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출하신 분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들이 보기 편하게 해라. 저번에 독자들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기 편하게 해라.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식에 있어서 아까 전에서는 어떤 내용이나 전반적인 것들이었다면은요, 뭐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해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이었다면 여기서는 문서 형식에 대해서입니다. 문서 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공백, 화이트 스페이스를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읽는데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빽빽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 자간 간격이나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의 줄 간격 이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 글자 스타일, 폰트를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떤 채로 이런 내용을 쓸지가 좋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백, 그죠? 이런 것들, 마진을, 페이지 마진을 얼마나 줄 건가. 그래서 보통은 25mm 정도 띄웁니다. RA 좌우로,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30을 띄워도 더 컴팩트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다. 페이지마다 형식이 바뀌는 것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링 바인드 어떤 옆에 재봉하는 경우는 왼쪽으로 여백을 5mm나 10mm 정도 더 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스타일 및 크기가 보면은 이 독자가 보기 편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또 온라인 사용 화면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이지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 눈에 잘 들어오는가 아니면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가독성이 어떻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타일을 어떻게 본문은 명조체로 제목은 고딕체나 굴림체로 많이 쓴다. 그리고 크기는 보통 10에서 12포인트를 많이 쓰는데요. 뭐 그림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표를 설명한다든지 그때의 어떤 제목들은 외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백은 쉬는 공간입니다. 글을 읽다 하면서 자기가 약간 뭐 아주 순간적이지만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뭐 글이 없는 공간 이런 것들, 그냥 챕터가 끝났다든지 이러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뒤에 글을 일부러 비워놓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로 문단과 문단 사이에 뭐 스페이스를 한두 줄 넣어놓는다든지요. 제목과 소제목 사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많이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게 있다. 뭐 재료 및 방법, 실은 모것을 쓰는데 여기 썼다가 분단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좀 여백을 두는 거죠. 그죠? 여기도 여백을 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면은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료 및 방법에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 저는 공백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저자신부터가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이 글을 보면은요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일단은 조금 깜깜함을 먼저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 줄이나 한 줄 쓰고 가급적 스페이스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은 이렇게 더 여백을 많이 줘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글의 오류를 제거해라. 예를 들어서 정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교정을 하고 사실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철자법을 확인해라. 가급적이면은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안 맞으면은 그냥 빨간 줄이 꺼인다든지 이럴 때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구구사전 활용을 네이버에서 가서 하시든지, 그죠? 그 다음에 펑츄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구두점 찍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문장 구조, 센텐스 스트럭처도 여러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구조가 좀 맞는가 아니면은 좀 바꿔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공학적인 우리가 지금 이공학도로서의 글쓰기와 발표학인데, 그래서 이공학적인 어떤 수필문학적인 게 아니라 이공학적인 면에 좀 더 어울리는 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체크해 나가는 게 글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두점에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배웠겠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쉼표부터, 그죠? 그다음 줄임표도 있고, 대시도 있고, 세미콜론, 콜론, 하이펀, 느낌표, 다운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펑츄에이션에 따라서 구두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느 때너 이런 거 써라. 한번 공부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작성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발표라든지 이런. 그럴 적에 구두점을 여러분 정말로 주의 있게 잘 사용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글을 많이 써봤다. 아니면 실수가 너무 많은 게 페이지에도 나오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펑츄에이션들 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아까 나왔는데요, 주어를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주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대체 본인은 쓰니까 알아요. 근데 글을 쓰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알겠는데 글을 읽는 사람은 빨리 캐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보면 진동이 발생하면 배관의 신경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주어가 없죠. 그죠? 없지 않아요. 야기할 수 있다가 이 진동이 발생하면이지 진동이 야기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보십시다. 진동은 뇌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하게 벽이 일치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칭 주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연속된 실험 실패가 연구팀을 힘들게 했다. 그죠? 인칭이 안 맞죠? 근데 여기서는 실험이 힘들었다. 실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칭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서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된다. 금방도 제가 이제 두 줄이었는데도 좀 어려웠는데 주어가 있고 여기에 4줄 가가지고 5줄 가가지고 서술어가 나온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런 경우 저도 그래서 줄 솔직히 이거 가급적 한 문장을 2-3줄 안으로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기 보면 2줄로 줄여놨죠. 그래 접속어 뒤에도 나오죠. 접속어를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 이렇게 주의 있게 써보자. 그 다음에 단어의 연관성과 대등성을 살려라 이랬습니다. 단어의 연관성, 그죠? 여기 보면은 인간, 동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하냐 미국, 일본 이런 갑자기 체르노빌이 나와요. 나라 이름들이 나오다가 체르노빌은 러시아의 어떤 지역 이름이죠. 먼저 그 발전소 파괴된 그렇듯이 어떤 동등성, 대등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접촉 사의 사용이 필요한데요. 너무 많으면요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리 가벼워져요. 그래서 가급적 접속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너무 길면은 힘들다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맥시멈 3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그 넘어가면요 저도 보고서나 계획서를 많이 작성하는 편인데 그 넘어가면 본인이 쓴 거를 본인이 읽어도 가독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읽었을 적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이공학적인 면의 검토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자. 특별히 우리가 공학도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불필요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괜히 혼돈을 주기 쉽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학도이지만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이 꼭 공학도가 아니라고 할지게 우리가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버리면 과다하게 사용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더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때에 맞게끔 그 문장에 맞게끔 전문 용어는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쓰이는 자주 쓰이고 보편적인 약자를 사용하는 약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D 하죠. 그죠? 그게 컴퓨터를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디자인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그걸 줄여서 CA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공학들이 많이 쓰는 이런 약어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해 드려야 될지 모르죠. 뒤에 나올 때는 그냥 CAD로 줄여 약어를 써야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되니까 정확한 숫자를 기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항상 뭐다 그것의 단위를 우리가 항상 기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공학도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너무 서술적으로만 써나가는 것보다 정말 독자들이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면은 적절한 수식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라든지 실험 보고서나 또한 기획 보고서를 쓸 때도 이러한 수치는 아니면 위의 정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적정한 수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의 6절로 가서 원고 수정에 대해서 지금 책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제 21페이지입니다. 금방까지 제가 설명한 게 2페이지, 3페이지 양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고 수정을 할지 일단 원고를 작성을 했어요. 아까 전에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좋은 글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의 원칙,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첨가해 줄 건가,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 삭제는 빼야 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그냥 삭제를 많이 나중에 하겠다 생각하고 우선 초고를 만들 적에는요 가급적 많은 글과 많은 정보를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삭제의 원칙, 불필요한 부분을 자꾸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의 원칙, 문장의 구성을 변경해가 주제의 전개를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령으로는요 전체를 검토한다. 그죠? 그걸 한번 써놨으면 전체의 검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제 표현이 정확한지, 내가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세부 항목과 주제의 조화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제가 있고요, 소주제가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무나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게 되어 있는지. 장황하다 보면은 그 초점을 흐리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글의 구상 자체가 논리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요, 부분의 검토를 할 적에는, 자, 전체의 검토가 끝났어요. 그러면 부분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논점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소 챕터에 있어서, 논점, 내가 말하는 점과 문단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관계없는 것들이 막 끼어 들어와 있는 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부분이 중요성에 따라서 길이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한 문단, 두 문단 아니면 여러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페이스나 노력의 비효율적이죠. 그 다음 화제가 바뀌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가. 여기서 다음 문단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화제가 바뀌는 것을 명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기소개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뭐가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막 자기 자랑만 내려놓으면 빵이고, 인사 담당자 10초 안에 소개서를 검토한다, 인턴 봉사활동 등 정확한 나열은 건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좀 인지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왜?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읽을까? 생각하고 써야지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페이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벌써 써봤지만 다시 쓰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다음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써서 before and after 형식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